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네, 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 스포츠 윤봉우 해설위원 이보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 금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GS칼텍스가 만났는데요. 이 두 팀 최근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3연승이냐, GS칼텍스의 4연승이냐, 과연 올 한 해를 연승으로 마무리한 팀은 누구였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강소희 받고 높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강소희 6득점, 모마 4득점, 유서연 2득점. 뚝 떨어져요. 들어 올렸고 스파이크 살렸습니다. 강소희 강타 맞고 나갔어요. 네, 블록아웃이 네. 선언됩니다. 강수희 선수가 이렇게 잘 때린다는 걸 알지만 네. 브로킹하는 선수를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스파이크 네트 밀어넣기 일단 넘어가요. 한수지 안혜진 강소희 25대 16 결국 1세트 GS까지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안혜진 자세를 낮춰 올립니다. 스파이크 살렸고요. 일단 넘겨줘요. 꼬마 안혜진 스파이크 살려냅니다. 이소영 백스텝. 일단 넘겼습니다. 은지훈 스파이크 다시 한번 고민지가 맞고 엘리자벳 들어가요. 김지원 밀어넣기 머리로 넘겼어요. 네, 아웃이 선언이 됐고요. 지금 헤딩 연습도 해야 되겠네요. 네. 어렵게 올라갑니다. 다이렉트! 처음 왔어요. 모마 백어택 아웃입니다. 다시 보시죠. 넣고 네, 트래핑이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적으로 봤잖아요. 좀 비슷했어요. 안혜진 소미 커버됐고요. 일단 넘겨야죠. 엘리자벳 오픈 커버됐어요. 반대편으로 여타 수비가 됐고 모마 다시 어택 커버 자세를 바꿔서 백토스로 자 발로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야, 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요. 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소영 염에서 스파이크 따라갑니다. 그러나 터치아웃 득점. 25대 22 KGC 인삼공사가 2세트를 가져옵니다. 염에서 백어택 엘리자벳 자신의 통산 300번째 호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지훈 선수가 완전히 놓쳤어요. 점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걸렸어요. 득점. 이제 한 점 차. 정호영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세워줘야 됩니다. 네. 좋은 공격했습니다. 넘어왔어요. 서브 밀어넣기 네. 동점을 만듭니다. 오세연 침착하게 지금 반대편을 잘 네. 밀었어요. 서브 에이스입니다. 엘리자벳.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공격 득점과 서브 득점. 네, 서브 3득점입니다. 네트를 타고 이렇게 3세트를 직접 끝내는
엘리자벳. 권민지가 받았습니다. 짧아요. 자, 커버를 해주는 강소희입니다. 고민지가 살렸고요. 이건 이야기 좀 어려운 이거는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모마 강타. 자, 잘 받았습니다. 이소영의 좋은 수비.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자베스가 의지가 돋보이네요. 네. 스파이크. 엘리자벳. 아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23대 22. 백턴으로 보냈습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웃인가요? 자, 확인을 한번 할까요? KGC 인삼공사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GC 인삼공사의 매치 포인트. 25대 24 매치 포인트. 리시브 흔들렸어요. 강소희 하이볼 강타 살렸어요. 이소영 강타 경기를 끝냅니다. KGC 인삼공사가 GS 칼텍스의 연승을 멈춰 세우면서 3연승을 달립니다. I felt great. I felt a little bit nervous about it because my serve is still not that stable. But I really wanted to make it accurate, and I really wanted to make it good, and I'm really happy I could finish it. Thank you very much for supporting us, and Happy New Year, and I'm really happy. Thank you. 네, KGC 인삼공사가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자벳 선수가 33득점에 공격 성공률 39.4%를 기록하며 공격에 앞장섰고요. 이소영 선수가 13득점을 힘을 보태고요. 정우영 선수가 블로킹 3개를 포함해 13득점을 책임져 주면서 결국엔 승리를 가져간 KGC 인삼공사입니다. 한편 GS 칼텍스 먼저 1세트를 가져가고도 결국엔 승리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강소희 선수가 22득점에 52.8%의 공격 성공률로 활약을 했지만 모마 선수가 주춤하면서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가 오늘 결국 연승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면서 순위를 5위로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경기 좀 승리의 키가 속공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중앙에서 이 정우영 선수와 박은진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KGC 인삼공사가 오늘 1세트에는 굉장히 리시브가 흔들린 모습을 보였고 1대8로 끌려가는 모습을 네.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상대 한수지 선수가 정호영 선수로 향하는 짧은 서브를 구사하면서 KGC 인삼공사가 속공을 살리지 못하게끔 굉장히 날카로운 서브 공략을 했고요. 네. 하지만 2세트에 리시브가 안정을 찾았고 염혜선 세터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정호영 선수가 중앙에서 활약을 하면서 오늘 13득점, 공격 성공률 59%를 기록을 했고요.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정호영 선수뿐만 아니라 교체 투입된 박은진 선수의 활약도 빛났는데요. 2세트에만 모마 선수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았고요. 오늘 블로킹 5개를 포함해 8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 최고 득점 타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중위권 싸움에서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 중앙 활용도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 좀 분위기를 바꿔내는 데 큰 역할을 해줬던 중앙인데요. 또 이렇게 결국엔 역전승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자벳 선수가 1세트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자벳 선수와 모마 선수 이렇게 외국인 선수 맞대결에서 엘리자벳 선수가 앞서면서 결국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죠. 2세트부터 엘리자벳 선수가 좀 웃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세트 엘리자벳 선수의 공격 효율은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모마 선수의 보다는 높았다는 것인데요. 2세트부터 또 팀 유효 블로킹과 수비가 살아났고요. 엘리자벳 선수가 그 랠리를 직접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결사다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승부차였던 3세트 23대 22 상황에서 연속 서브 득점으로 세트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4세트 GS 칼텍스의 맹추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엘리자벳했습니다. 엘리자벳이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선수들까지 도와주면서 팀이 3연승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해결사 역할을 또 맡아서 해주면서 결국엔 팀의 연승을 이어가게 도와준 엘리자벳 선수입니다. 한편 GS 칼텍스 1세트부터 강소희 선수가 9득점을 올리면서 정말 맹활약을 해줬는데요. 결국에는 2세트 KGC 인삼공사의 중앙이 바꿔낸 분위기에 말리면서 결국에는 패하고 말았죠. 네, 최근 강소희 선수의 컨디션은 좋습니다. 이날도 모마 선수보다 많은 득점과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1세트에만 9득점, 공격 성공률 73%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GS 칼텍스가 오늘 1세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1세트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서브 공략이 좋았다면 2세트부터는 그 서브의 날이 무뎌졌습니다. 상대에게 계속 공격을 할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KGC 인삼공사 높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GS 칼텍스가 변화를 꾀하기도 했는데요. 세터 김지현 선수를 교체를 하기도 했고요. 권민지, 오세영 카드도 꺼내 들었지만 해결을 해줘야 하는 모마 선수가 고전하면서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패한 GS 칼텍스 연승을 끝내게 됐고요. KGC 인삼공사는 연승 숫자를 늘려 이제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웰컴 더 출근행 웰링턴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KGC 인삼공사 박은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56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GS 칼텍스는 강소희 선수인데요. 웰링턴 랭킹 20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KGC 인삼공사가 3연승을 달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4위 한국도로공사와 승점 동률로 이제 5위가 되고요. GS 칼텍스 연승이 끝나고 이제 3위부터 6위까지 4팀 단승점 3점 차 이내의 박빙의 순위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7연패 탈출을 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한국전력과 이 3위를 탈환하기 위해 승점 3점이 필요한 우리카드가 만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지 함께 하시죠. 더 강하게 넘어갔습니다. 자기 진영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코너로 다시 한번 쳐냅니다. 이번엔 아가메스. 2단 연결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하승우 선수는 오늘 선발 복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다이렉트 하승우의 토스 중앙 후위 공격 코트 안쪽 우리카드의 반격 기회 왼쪽 시석공 몸 날리는 수비 하이볼 이것도 부분을 잠자. 결과는 블로킹 길게 보냅니다. 오른쪽 백시로 전했습니다. 직선 높아요. 한 번 접고 한 번의 공격 시도 꺾이면서 벗어났습니다. 블록아웃 서브 에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쪽 중앙 파이프 깔끔한 마무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경부의 리시브 왼쪽에 아가메즈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 더 날카롭게 네트 근처 2단 패스 페인팅 손 맞고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직선 서브 빠른 템포로 이어갑니다. 왼쪽에 타이스 그 전에 휘슬 터치넷 범실에 하승빈 선수의 터치넷 범실을 보이고 행운의 득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독관들도 긴장을 할 겁니다. 기습 서브 오른쪽 후위로 채공시간 길었고요. 다시 만들어갑니다. 또 갔어요 서재덕 다이렉트 마침표를 찍습니다. 타이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 서브 오른쪽 나경보 좋은 수비가 나왔고 두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속임 동작 통하진 않았어요. 공격 범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비를 할 때 뒷걸음질 쳤는데 동료 선수의 정강이 쪽에 발이 걸리면서 오늘 선발 복귀전입니다. 17대 15. 조금 더 길게 백 A로 득점. 자, 2세트 맹활약 중인 선재덕. 서브는 어떨까요? 뒤쪽 나경복 2단. 시야가 없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득점차 볼을 깎습니다. 서재덕. 왼쪽에 김지아 완벽한 블로킹. 덮어씌웁니다. 스파이크로 갑니다. 점토스. 오른쪽 후위로 좋은 수비. 바로 넘어갔어요. 2단 패스 페이팅 막을 수 없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 이거 보여주고 있네요. 나서도 이동하면서 비석고 신영석이 2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커요. 세팅 아가메즈 찍어 누릅니다. 지금은 21대 20. 나경복 석점이에요. 터치아웃 들어갑니다.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네, 맞았네.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재덕 가다듬고 때립니다. 자, 블로킹이에요. 블로킹 결정적인 블로킹. 자, 서브도 좋았어요. 좁은 공간을 뺍니다. 들어올리는 잘 소리. 올라갔어요. 아가메즈 다시 야, 속임 성공이에요. 동작 이거 성공이에요. 들어갔어요. 이것마저 득점. 아가메즈 높아요. 속공으로 해결합니다. 지영석. 황성빈 비석공 멋지네요. 끝났습니다. 모두 70%가 넘고 있어요. 다시 서브 잘 들어갔죠? 아가메즈 후위 공격. 자, 블로킹 잡았어요. 블로킹. 서브도 날카롭습니다. 자, 블로킹이에요. 블로킹 신영석. 몸으로 버텼고 만들어갑니다. 속공. 제자리로 자, 이걸 막아요. 이걸 막아요. 신영석 단독 걸어맞기. 작정하고 때렸습니다. 넘어가죠? 타이스. 어디로 만들어갈까요? 오른쪽 선택 서재덕 직선으로 돌려 때립니다. 서재덕 선택 중앙 속공. 바로 갔어요. 쳐냅니다. 임석진도 흐름을 탑니다. 볼을 깎았고요. 왼쪽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직선 뽑아냅니다. 타이스 2단 넘기질 못합니다. 스파이크 서브 흔들렸어요.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업택 라인을 넘어서 왼쪽으로 건넵니다. 들었어요. 무려 3명의 블로커를 이겨냅니다. 하수구 세팅 탄력을 받아서 순식간에 득점. 뚝 떨어지는 서브 올라갑니다. 토스범실이에요. 이거 토스범실이에요. 치명적인 범실 더블 컨택. 거기에 따라 황승민 세트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길어요. 나갔어요. 밖으로 벗어납니다. 때렸습니다. 밀려요. 아웃입니다. 바꿨죠. 경기 종료. 5세트 스코어 15대 13.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8연패. 네, 한 세트씩 주고받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던 오늘 경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카드가 마지막 순간 승리하며 풀세트 끝 승리를 챙겨갑니다. 네, 아가메즈 선수가 부상 후 돌아온 선발 복귀전에서 30득점에 58%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요. 나경복 선수는 16득점을, 송희채 선수까지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공격력을 보여준 우리카드입니다. 한편 한국전력 타이스 선수의 26득점 활약, 그리고 서재덕 선수의 21득점 활약에 신영석 선수까지 블로킹 4개를 포함해 13득점으로 활약했지만 결국엔 범실의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오랜만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 선발로 출전한 아가메즈 선수가 그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돌아오자마자 정말 맹폭을 보여줬는데요. 우리카드가 그 덕분에 귀중한 승점 2점을 챙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나이에 조기 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12월 9일 KB손해보험 경기 도중 허벅지 근육이 8cm 정도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후 5경기 만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 오늘 경기에서 30득점에 공격 성공률 57.8%를 기록하며 이 우리카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아가메 선수가 복귀하면서 이 서브와 높이면에서 상대 팀에게 압박을 주기에 좀 충분했고요. 특히 타이스 선수의 높은 타점을 저지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3세트에만 12득점을 올리면서 2세트를 내주면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마지막 5세트 가장 중요한 순간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며 접전 끝에 팀의 승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 또 범실도 단 4개밖에 하지 않으면서 순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아가메즈 선수인데요. 이 아가메즈 선수의 복귀로 우리카드는 다시 4라운드부터는 이 순위 경쟁에 불을 좀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확실히 이 팀이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이기 때문에 아가메즈 선수의 공백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빠르게 돌아와서 또 팀에서 제 역할을 해줬던 아가메즈 선수입니다. 한편 또 우리카드 오늘 나경복 선수가 그간 아가메즈 선수가 없는 동안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도맡아 해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아가메즈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또 우리카드의 에이스죠. 우리카드에 없어서는 안 될 나경복 선수가 또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해줬고 네. 역시 본인의 몫이 어떤 것인지 또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집중력이 오늘 아주 좋았던 경기였는데 이 꾸준한 활약 속에 아가메즈 선수가 더불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죠. 특히 흐름이 팽팽했던 오늘 경기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에이스 등 꼭 필요한 득점을 많이 내줬습니다. 오늘 경기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60%로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특히 팀 리시브가 28%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경원 선수는 44%로 아주 높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수비력까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이 나경복이라는 선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카드가 그 어느 팀의 아웃사이드 히터보다 부럽지 않을 것 같고 이 특히 2022년 마지막 중요했던 오늘 경기였는데 이 팀의 승리에 나경원 선수의 굳건한 모습이 확실히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팀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에이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한국전력 이 하승호 세터가 선발 출장을 자청하면서까지 팀의 연패를 끊기 위해 고군분투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패하면서 3라운드를 전패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하승우 선수의 손가락 골절 상태가 아직 붙을 정도의 기간이 안 됐는데 본인이 경기 출전을 좀 강하게 의지를 표출했다고 하는데 오늘 경기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7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강한 서브를 준비했던 한국전력인데요. 하지만 범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범실 34개로 우리카드의 24개보다 10개 정도 많았고 이 하승우 선수가 4경기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 손가락 뼈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듯이 토스에 좀 범실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경기를 했지만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에는 좀 실패를 했고요. 또한 서브 리시브 이후에 이 다른 선수들의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범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5세트에 범실이 8개나 좀 나왔는데요. 네. 이 10점대 이후에 나왔던 범실이 오늘 경기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8연패에 빠져있는 한국전력인데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꼭 연패를 끊었으긴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패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이 더욱더 집중력을 보여주고 좀 오늘 연패 탈출의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한국전력인데요. 결국엔 마지막 5세트 이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카드가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챙기고요. 3위를 한 점 차로 뒤쫓습니다. 한편 5위 한국전력 마지막 순간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8연패에 빠지며 3라운드를 전패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2년 마지막 날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이 김천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정말 치열한 중위권 싸움 중에 있는데 중요한 순간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연패가 길어지지 않는 거겠죠. 네, 그렇죠.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강점인 중앙을 좀 더 극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연패 중인 도로공사인데 이전에 비해 공격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네. 특히 공격 점유율이 팀 내 3번째로 높은 배우나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6득점에 그쳤고요. 중앙에서의 공격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우나 선수가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을 때 팀 승률은 약 67%였습니다. 결국 배우나 선수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도로공사의 쌍포의 공격 성공률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 블로킹 1위인 도로공사이잖아요. 세트당 평균 2.7개를 기록하는 팀인데 최근 2경기에서 모두 팀 블로킹 5개 이하로 평균 기록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1, 2라운드 좋은 기억을 살려서 중앙의 위력을 보여준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원래 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길고 긴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덧 이 연패가 참 길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직전 경기 오지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팀 분위기를 좀 바꿔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펼칠까요? 네, 페퍼저축은행의 새 얼굴인 오지영 리베로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팀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팀은 여자부 역대 최다 타이인 22연패에 개막 17연패 중이고요. 부상 선수들도 즐비합니다. 최근 계속 코트를 밟고 있는 박은서, 이한빌까지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하리드의 오픈 공격 능력이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 배구는 팀플레이잖아요. 또 경험이 풍부한 오지영인 만큼 후배들을 잘 이끌면서 팀 구심점이 된다면 보다 팀이 하루빨리 더 똘똘 뭉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2년 마지막 날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과연 페퍼저축은행이 이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자부입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2022년 마지막 날 경기를 펼칩니다. 먼저 KB손해보험 직전 경기 비에나 선수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 경기 홈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리겠죠. 그렇죠. 직전 경기 시작 전에 후인정 감독이 새 외국인 선수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즌을 출발한다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던 직전 경기였죠. 천군만마를 얻은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비에나 선수가 직전 경기 33득점에 공격 성공률 61.5%로 이 뜨거운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아쉬웠던 득점력에 힘을 좀 많이 보탰고요. 이 비에나 선수는 빠른 말과 빠른 스윙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 또 서브에 워낙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현대캐피탈은 리시브가 1위 팀이잖아요. 네. 또 과연 리시브 라인을 얼마나 흔드냐가 또 관건일 것 같고 황기만 선수도 같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황태기 선수만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KB손해보험은 다음 경기 조금 더 뜨거운 경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확실히 직전 경기 후인정 감독이 비에나 선수의 몸 상태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말 이 첫 경기 데뷔 전부터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던 비에나 선수입니다. 과연 점점 더 적응을 해가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현대캐피탈 이제는 이 선두보다 3위가 더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 경기마저 내준다면 앞으로 이 선두 추격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올까요? 그렇죠. 현대캐피탈 지난 경기에서 최태원 감독의 경고 누적으로 이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송병현 코치를 중심으로 브로킹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다음 경기에 좀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상대는 비에나의 이 데뷔전이 아주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직전 경기 또 OK 구흥그룹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도 또 경기를 졌습니다. 이 왼쪽 정광인과 오레올은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포지 쪽에 허수봉 선수가 힘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이 직전 경기 18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힘을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현선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중앙과 이 아포지를 살리는 플레이를 조금 더 해야 되겠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감독이 없는 가운데 이 나머지 코치들이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관심일 것입니다. 네, 확실히 감독이 이 벤치에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위기의 순간을 또 어떻게 넘겨가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팔로우미인데요. 이번에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구장을 직접 찾아주신 팬이 이 직접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 흥국생명 유소년 배구단을 하고 있는 9살 아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기가 열린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을 찾았는데
마침 흥국생명이 3대 0으로 이기면서 아이에게 더없이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라는 따뜻한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처럼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양한 모습들을 이 스페셜 V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So won't you take